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면서 2차 봉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감염자 수가 공식 통계의 10배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국전 기념비 워싱턴 DC에 있는 곳인데 여기를 찾아서 헌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헌화한 뒤 잠시 묵념했고 거수 경례로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예를 표했습니다. 이어 참전 용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 공원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19개의 미군 참전 용사의 조각상을 비롯해 참전 용사들의 얼굴을 새긴 벽이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분간 머물다 떠났는데요. 따로 기념 연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백악관 공동 취재단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전 기념비 방문은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한편 6.25로 시작된 한미 동맹의 가치와 위상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수혁 주미대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그리고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참전 용사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통해 보수층의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한국을 비롯해 동맹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데만 몰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폭로하며 혹평했는데 이를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은 매 10주년 기념일에 이곳을 찾은 바 있는데요.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정전 60주년인 2013년 7월 27일에 그 기념식에 참석해서 헌화를 하고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미 동맹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어제 미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관한 그런 보고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미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그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의 인신매매는 강제노역,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또 해외로 송출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테러 관련 활동에 이어서 최악의 인신매매 활동까지 지적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코로나19 소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쪽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환자가 이제 증가세로 많이 이제 환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유행에 대비하자 다시 그러니까 문을 닫자 봉쇄론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현재의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내 확진자가 2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실제 감염자가
이보다 10배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그러니까 레드필드 국장이 한 말인데요.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면서 현재 보고된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는 게 현재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는 2,4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 같은 평가는 코로나19 검사는 물론이고 헌혈과 같은 혈액 샘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도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다시 봉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인 스콧 고틀립은 술집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물론이고 이런 곳에서 문을 닫고 병상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은 다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재개에 빨리 앞장섰던 주들이 있는데요. 그 주들 중 하나인 텍사스주는 추가 경제활동 재개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주를 봉쇄하는 일은 항상 최후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재봉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CNN은 2차 봉쇄령은 1차 때보다 더 피해가 크고 더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또 한 차례의 봉쇄 조치는 사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병상과 중환자실이 부족해지면 봉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또 2차 봉쇄가 실제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 행정부 관리들은 2차 봉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CNN은 지금까지 봉쇄나 해제는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다고 언제든지 그래서 2차 봉쇄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은 이렇고 사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유럽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유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의 상황은 경제 정상화가 점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재확산의 가속도도 이제 붙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꼭대기 전망대는 다음 달 14일까지 폐쇄하고 우선 1층과 2층만 개방하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또 입장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엘리베이터도 당분간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장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에펠탑은 지난 3월 봉쇄 조치에 따라 폐쇄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인 104일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확산세가 수그러들었던 이탈리아에서 또다시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와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 당국은 나폴리에서 그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이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주민 700여 명에 대해 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이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 병력까지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주로 농장에서 일하는 불가리아 이주민들이 이들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 동네에서는 이들 상대로 4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조치에 반발하는 소동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24일 밤 런던에서 경찰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자 흥분한 군중들이 경찰관들을 대거 공격했습니다. 네. 경찰은 대규모 모임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파티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참석자들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폭도로 둔갑해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번 난동으로 인해서 경찰관 20여 명이 다쳤고 일부는 입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규모 모임은 무책임하며 다른 이들에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가 일 수 있다고 이런 비판이 영국 사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까지 저희가 오늘 들어봤고요.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